챕터 5의 스페셜 랜덤 베리어블스 보겠습니다. 챕터 4에서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디스크립션 방법, 그래서 CDF, PDF, 뭐 PMF 이런 걸 배우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배웠죠. 뭐 코베리언스도 배우고. 근데 예를 하나도 들지 않았고요. 챕터 4에 대한 거는 이제 챕터 4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챕터 5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 섹션에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하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항 분포는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자 먼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요 틸드라는 표시로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면은 x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런 뜻이고요. 베르누이 분포를 갖는다라는 뜻이고, 베르누이 분포는 이제 파라미터가 p라는 거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를 갖느냐면 x가 0일 확률이 -p, 그다음에 x가 1일 확률이 이제 p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PMF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르누이 분포는 그러니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PMF로 디스크립션 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파생된 랜덤 베리어블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biased coin에서 파생됐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biased coin 또는 뭐 coin tossing. 동전을 던지는데 이게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고, 물론 그걸 포함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unbiased coin은 이제 p가 0.5인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biased coin 해가지고 앞면 나올 확률이 p인 그런 동전을 던졌다. 그래서 이제 앞면을 1로 매핑하고 뒷면을 0으로 매핑한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 바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동전을 한 번 던진 거죠. 한 번. 그런데 이제 동전을 한 번만 던지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번 던지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전을 여러 개 던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n번, 그렇죠? n번 던지는 그러한 거기서 파생된 랜덤 베리어블이 바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항 분포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던질 때 이제 앞면 나올 확률이 p인데 그 동전을 n번 던진 거예요. n번 던져가지고 몇 번 그 앞면이 나오느냐, 물론 이제 몇 번 앞면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랜덤하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의 PMF는 당연히 n choose i의 p의 i승 1-p의 n-i승이 되겠죠. 그 대부분의 그 미국 책들은 이 노테이션을 쓰지 않아요. ni 이 노테이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를 n 이렇게 쓰고, 읽을 때 n choose i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n개 중에 i개를 골랐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노트고, 당연히 뭐 i의 이거는 0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n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n번 던졌으니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 나와봤자 n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하고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보면은 y하고 x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y를 어떤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쭉 해서 xn 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xi는 뭘 얘기하냐면은 R번째 던진 그 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는 지금 x1, x2 이건 다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파라미터 p를 갖는. 그다음에 그것에 합친 것이 바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합친 것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ID 랜덤 베리어블인 그 베르누이 분포를 갖는 IID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IID일 때 무슨 말이냐면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을 던진 거랑 두 번째 동전 던진 거랑 분포는 똑같고 그 다음에 서로 독립이죠. 왜냐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앞에 뭐 앞면이 나왔던 뒷면이 나왔던 상관없이 두 번째 던지는 동전도 실행 결과가 나오니까 인디펜던트 하고요. 그래서 이 IID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썸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도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probability mass 펑션을 그려본 건데요. 위에 거는 지금 파라미터 n이 10이고 p가 0.5인 경우고요. 밑에 거는 n은 다 똑같군요. n은 다 똑같고 이건 p가 0.3, 요거는 p가 0.6일 때에 PMF를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뭐 주의를 하실 거는 뭐 별건 없고 그냥 보면 되는 거고 PMF를 그렸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값들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확률 더하기 요거 더하기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 더하면은 1이 되겠죠. 그렇죠? PMF 값들을 전부 더하면은 1이 된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MF는 기본적으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니까 이건 density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 값 자체가 probability이기 때문에 모든 값들이 0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뭐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PMF들의 sum은 1이 되고 각각은 확률이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의 값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 expectation이 np가 되고 variance는 np 곱하기 이제 1-p가 되는데 뭐 책에 따라서는 이 1-p를 이렇게 q로 define 해가지고 variance는 npq 뭐 그렇게 뭐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우리는 안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y를 그 IID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sum으로 표시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xi가 지금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p. 그러면 자 expectation of xi, 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뭐 간단하겠죠. 그렇죠? 0 곱하기 1-p 더하기 1 곱하기 p 이렇게 되니까 그냥 p가 되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뭐 마찬가지겠죠. 0의 제곱 곱하기 1-p 1의 제곱 곱하기 p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똑같이 제곱 평균도 p가 되죠. 그러니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 그래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를 구해 보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p 곱하기 1-p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적혔네. 1-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요 수식에다가 우리가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n개의 베르누이 IID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썸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양변의 expectation을 취하면 expectation of y는 expectation of x1 쭉 해가지고 x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np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variance는 자 variance of y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sum의 variance는 각각의 variance의 sum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sum의 variance 더하기 이렇게 더블 썸 한 다음에 뭐 i하고 j가 다른 것만 해야 되고 코베리언스에 xi, xj 이렇게 쓴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은 x하고 x2 뭐 x3 얘네들끼리는 인디펜던트 하죠. 인디펜던트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디펜던트 하면 언콜레이트 되어 있죠. 그래서 언콜레이트 되어 있으면 코베런스가 0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조리 0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variance of y가 그 각각의 xi의 variance들의 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n 곱하기 각각의 variance는 p 곱하기 1 p였으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명이 끝납니다. 자, x1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다음에 x2도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일 때 지금 요거 그 p라는 그 확률은 똑같을 때 p 파라미터가 똑같을 때 그때 x1 플러스 x2는 이제 역시 바이노미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거에 그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것의 합도 분포가 바뀌지 않냐 아니면 뭐 그것의 합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걸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인디펜던트한 IID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분포가 똑같을 때 그렇죠. IID니까 당연히 분포가 똑같죠. 네. 그럴 때 이것이 원래 분포랑 똑같아지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바이노미얼의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한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가 같으면 p 파라미터가 같으면은 n1, n2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노미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x1은 그 n1개의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썸이고 x2는 지금 n2개의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썸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치면은 n1 플러스 n2개의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포가 바이노미얼이 되겠죠. 예.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고. 그래서 이제 5.2 섹션으로 넘어가서 포아송 랜덤 베리어블 보겠습니다. 이제 포아송 랜덤 베리어블도 역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즉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이 된 그런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예제를 우리가 세 가지 들고 있죠. 하나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 다음에가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포아송 랜덤 베리어블.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 xi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일 때 우리가 이 y의 분포가 바이노미얼이죠. 이거는 이건 바이노미얼인데 이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긴 합니다만 파라미터가 어떻게 돼요? 이제 np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면 나올 확률이 p인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몇 번 앞면이 나오느냐 이제 그거죠. 그런데 이거를 np를 두 개 그러니까 n 곱하기 p를 람다로 고정시켜 봅시다. 고정시키고 n을 무한대로 보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당연히 이제 p는 0에 수렴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p는 n분의 람다니까. 대신에 요 람다는 요거는 이제 컨스탄트로 상수로 해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분포가 바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 리미트 해놓고서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요 y 요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어떤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이거를 편의상 근데 여기 뒤에 또 x라고 써야 되니까 어쨌든 요 포화송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포화송 그래서 이게 포화송으로 가는 거예요.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 with 파라미터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n을 무한번 던지는데 대신에 이제 p는 계속 작아져 가지고 람다를 컨스탄트하게 했을 때 np를 컨스탄트하게 했을 때 그때 앞면이 나오는 그 개수 그것이 바로
포안송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그 뭐 판매를 하는데 그런 매장에서 뭐 하루 동안의 고객의 숫자 또는 뭐 한 달 동안의 고객의 숫자 뭐 이런 거를 모델링 할 때 주로 포화송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우터가 있는데 뭐 들어오는 패킷의 개수, 1시간 동안 들어온 패킷의 개수 또는 뭐 10초 동안 들어온 패킷의 개수 이런 것들은 뭐 1시간 동안의 패킷의 개수 하면 람다가 좀 큰 값일 거고 뭐 저기 10초 동안 들어온 패킷의 개수라고 하면 람다가 좀 작은 값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델링은 포화송으로 많이 해요. 그거는 뭐 고객 숫자도 아까 마찬가지로 어떤 매장을 차렸을 때 뭐 1시간 동안 들어오는 고객의 숫자 이런 거를 포화송으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그 매장에 이제 들을 텐데 그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매장에 손님이 들어온 확률,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그 매장에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P는 굉장히 작고 N은 상당히 크고, 그렇죠? 그때 예, 람다를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당하게 그 고객 수, 즉 1시간 동안 어떤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 고객의 숫자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랜덤하게 모델링을 해야 되죠. 왜냐면 뭐 어떤 순간에는 뭐 저녁 때는 뭐 어떤 피크 타임에는 손님이 많이 몰리고 뭐 피크 타임이 아닌 경우에는 손님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랜덤한 어떤 네이처를 나타내는데 그걸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주로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의 PMF 펑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람다가 4일 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치면요,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이면 이건 이제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죠, 당연히. 뭐 고객의 숫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디스크릿이고, 그러면 어떤 PMF로 나타나냐면 e to the minus 람다의 i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i승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 i는 0, 1, 2, 3 뭐 굉장히 뭐 무한대 또 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PMF 펑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린 게 지금 이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뭐 PMF의 썸이 이제 그 1이 된다라는 거는 쉽게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뭐 i가 0부터 무한대 p i 하면 되는데 저 무한대 e to the minus lambda i 팩토리얼 분의 람다 i 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뭐예요? i랑 상관이 없죠. 예, i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e to the minus 람다가 되고, i는 0부터 무한대 i 팩토리얼 분의 람다 i 승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테일러 시리즈에서 많이 봤겠지만은 요게 지금 뭐예요? e to the 람다가 되죠. 그래서 PMF의 썸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의 MGF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구하는 건데요. 윗줄은 그냥 그 Moment Generating Function의 Definition 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X가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우리가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P of i는 뭐 당연히 PMF가 되겠고요. 그래서 PMF를 이렇게 지금 대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텀 e to the minus 람다는 i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e to the minus 람다 나오고 0부터 무한대까지
i 팩토리얼 분의 람다 2의 t승의 i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e to the minus 람다에 again e to the 람다 e to the t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정리를 좀 하면 람다에 e to the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에, 자, 그래서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에 이제 그 MGF를 구했으니까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보면 to the 람다의 이 t-1에다가 람다 이 to the t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 t에다가 한번 미분한 것에다가 t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은 0을 대입한 거가 그러면 람다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평균이 되는 거죠. expectation of x, 그러니까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 미분해서 0을 또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곱한 것에 그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계산을 하고 나면은 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람다가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예상을 했던 결과죠. 왜냐하면 x라는 지금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 이항분포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하고 베리언스가 달라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n이 무한대로 가고 p가 0으로 접근하면서 n 곱하기 p가 이제 람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어떻게 돼요? np가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np가 지금 람다인 경우니까 당연히 그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이 람다가 되는 거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되죠? 그러니까 np 곱하기 1-p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경우에,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일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바이노미얼에서 그렇게 되는데 p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np로 접근할 테고, np는 지금 람다라고 우리가 잡은 거니까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의 그 expectation과 variance가 람다가 된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신기한 결과는 아니죠. 자, x1이 포화성이고 x2가 포화성일 때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는 람다1, 람다2로 다릅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게 항상 어떤 같은 분포의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더했을 때 뭐 디펜던트 할 경우에는 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포가 유지가 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경우에 이제 포화성은 인디펜던트 포화성을 더하면 포화성이 된다라는 거죠. 파라미터는 이제 더해주면 되고, 이거를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MGF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포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 증명을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디펜던트한 그러니까 그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그 합의 분포는 이제 그 컨볼루션이 되는데 그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MGF를 이용을 해서 원래 그 많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랜덤 베리어블 x1 플러스 x2의 MGF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얘네 둘이 지금 x1하고 x2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네 둘도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서로 전혀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x1이 바뀐다고 해서 x2가 바뀔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인디펜던트 하면은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다 그랬죠.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으니까 곱의 평균이 평균의 곱, 각각의 평균의 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e to the lambda 1에 뭐 e to the minus 1 이렇게 되고요. e to the lambda 2에 e to the t minus 1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고 나면 이게 e to the lambda 1 plus lambda 2 e to the t minus 1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죠. 근데 이 형태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의 MGF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포가 포화송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여기가 오는 자리가 원래 그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의 그 파라미터 자리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람다 1 플러스 람다 2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한 게 인디펜던트 포화송을 더하면은 포화송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했습니다. 자,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 이거 파라미터가 p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마찬가지로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된 그런 랜덤 베리어블인데요. 그래서 앞면 던질 때까지 몇 번 던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 던질 때까지 i번 던질 확률은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i-1번까지 뒷면을 계속 던지다가 마지막에 한번 앞면을 던질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PMF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물론 여기서 i가 1, 2, 3 쭉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x,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하면은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1 무한대 해가지고 i에 여기다 PMF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1-p에 i-1승 p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 계산하는 게 뭐 그 i가 앞에 튀어나와 있고 해가지고 뭐 약간은 까다로운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게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울 거예요. 뭐 미분을 응용하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i하고 이렇게 i-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이 급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를 s라고 놓고 이제 양변에다가 그 1-p, 그러니까 공비에 해당하는 그런 거 같은 건 이제 1-p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좌변 우변 이렇게 서로 빼주면은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다 지워지면서 뭐 그렇게 급수를 이제 그러니까 시리즈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는 뭐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치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한 가지 테크닉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테크닉입니다. 자, 이 테크닉은 뭐냐면은 어떤 x의 평균을 구할 때 이거를 바로 구하지 말고 어떤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그래서 어떤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컨디션에서 구한 다음에 다시 y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할 거는 얘의 의미는 x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거기 때문에 y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나중에 취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x가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일 때 그 평균을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x가 지금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떤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y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 그 동전을 던졌을 때 처음에 이제 뒷면이 나오면 0,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1이 된다는 그러한 y라는 랜덤 베리어블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1-p의 확률로 이제 처음 던졌을 때, 그러니까 그 뒷면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거에다가 이제 x에 y = 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처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때에 이것을 또 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expectation of x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expectation에 다시 expectation에 x given y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 expectation은 y에 대한 expectation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요게 의미하는 바가 1-p가 지금 y가 0일 확률이고, 요 p는 지금 p가 이게 y가 1일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p가 y가 0일 확률이고, 그래서 이 expectation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 expectation이 있고 여기 파란색 expectation이 있는데 초록색을 먼저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y가 0이 될 때 x expectation, 그러면 그 1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건데 처음에 뒷면이 나와 버렸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한 번을 그냥 웨이스트 했다라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1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한 번은 처음에 뒷면이 나와 버렸으니까 앞면 던질 때까지 몇 번 던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한 번은 그냥 낭비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본 게임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처음에 던졌는데 바로 앞면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앞면 던질 때까지 몇 번 던집니까? 당연히 한 번으로 끝났죠. 그죠? 이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1-p에 expectation of x 더하기 1 플러스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expectation of x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expectation of x를 왼쪽에다 다 몰아놓으면 p 곱하기 expectation of x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xpectation of x는 p분의 1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conditional expectation 어떻게 이용하는지 봤습니다. 자, conditional expectation 테크닉 또 하나의 예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굴에 갇혔는데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갈림길이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은 4시간 헤매다가 이제 완전히 탈출하는 거고, 동쪽으로 가면은 1시간 헤매다가 다시 리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은 뭐 2시간 헤매다가 다시 리턴, 다시 제자리,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면은 3시간 헤매다가 다시 리턴. 근데 이 사람이 뭐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지금 뭐 초크 같은 게 없어서 기록을 할 수는 없다라고 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굴에 갇혔는데 지금 출구가 4개가 있고 랜덤한 셀렉션을 항상 하는 상황이에요. 그 4개 중에 하나를 그냥 랜덤하게 셀렉션해서 탈출을 하려고 하고,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4시간 헤매다가 탈출에 성공하고,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적당히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굴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탈출할 때까지, 완전히 자유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그 헤매는 시간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테크닉을 이용을 하는 뭐 대표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PMF를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은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렇죠? PMF를 처음에 구해본다고 하면은 헤매는 시간을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은 x 이꼴 뭐 1시간 헤맬 확률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트 쪽으로, 이 사람이 동쪽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만 헤매고 끝나지는 않으니까 이건 0이고, 그렇죠? 이거 x2도 0이고,
그 다음에 x3도 당연히 0이죠. 3시간 헤매고 탈출할 수가 없죠. 왜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이건 0. p의 x 4 이거는 이제 4분의 1이겠죠. 이거는 이 사람이 운 좋게 북쪽을 선택했을 경우에 4시간 헤매고 이제 탈출이 가능하니까 p4는 아니까 그 x가 4일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가 5일 확률은 이럴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시간 헤맨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북쪽을 선택할 확률이죠. 그러면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16분의 1이 될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PMF를 구하고 있으면은 지금 물어본 거는 평균밖에 없잖아요. 평균 헤매는 시간인데 이렇게 계속 PMF를 구하고 있어가지고는 답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테크닉을 이용을 하면은 가볍게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어떤 랜덤 베리어블 y라는 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잡지 말고 그냥 y라는 걸 그냥 동서남북으로 잡을까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괜히 잡으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그렇죠? 동서남북 해봅시다. 그걸 선택할 확률 y가 E 또는 W 또는 S 또는 N이 되는 거죠. 근데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 그렇죠? 왜냐면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y라는 어떤 새로운 뭔가를 랜덤한 뭔가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합시다. 랜덤 베리어블 그냥 0, 1, 2, 3이라고 합시다. 1, 2, 3.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동쪽을 0, 그 다음에 W를 1, 그러니까 웨스트는 1,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자, expectation of x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4분의 1에 x의 y가 0.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1 expectation 빠졌네요. expectation에 x의 y가 2 더하기 4분의 1에 expectation에 x의 꼴 3.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보면은 이 4분의 1이 다 달라붙은 거는 얘가 처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다가 컨디션을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니셜 그렇죠? 이니셜 셀렉션 또는 뭐라 그럴까요? 이니셜 초이스. 처음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자, 처음에 이스트를 고르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처음에 이스트를 고르면은 1시간 헤매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 플러스 expectation of x죠.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낭비하고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헤매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요거 y가 1일 때 그러면 이거 웨스트인데 서쪽은 2시간 헤매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2 플러스 2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자, y가 2라고 했으니까 2가 지금 뭔가요, 지금? 이 사우스죠, 사우스. 여기. 자, 사우스는 3시간 헤매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3 플러스 expectation of x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y가 3인 게 이제 노스를 선택한 거죠. 이거 뭡니까? 노스를 선택을 하면은 총 헤매는 시간이 4죠, 4. 그래서 쓸 자리가 마땅히 없는데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풀면은 expectation of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expectation of 그러니까 그 conditional expectation 테크닉을 쓰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5.4 섹션의 Uniform Random Variable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Discrete Random Variable만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Bernoulli Random Variable이던 바이노미얼이든 포화송이든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 Geometric.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이 된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그 베르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그게 앞면이냐 뒷면이냐 뭐 여기서 파생된 거고, 그다음에 그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이제 n번 그 던진 숫자를 고정시킨 거죠. 그래서 n번 던졌을 때 몇 번 앞면이 나오냐 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화송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 번을 던지는데 그 각각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작게 만들고, 대신에 n 곱하기 p가 이제 람다라는 컨스탄트가 되게 만든 그러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전 던지는 횟수 그 시행을 무한대로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그 수렴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포화송이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랜덤 베리어블이 지오메트릭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된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앞면 나올 때까지 몇 번 던져야 되냐, 그거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5.4 섹션에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첫 번째 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유니폼이라고 하고 파라미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의미에서 알파하고 베타 또는 뭐 A 또는 B 어쨌든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디스크립션 할 때 많은 경우에는 PDF 가지고 디스크립션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니폼 하다라는 게 이제 플랫 하다는 얘기니까 값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0.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 유니폼 랜덤 베리어 PDF를 그리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PDF는 적분하면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적이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PDF는 그 probability가 아니라 probability density잖아요. 그러니까 density이기 때문에 0 이상이라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1 이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알파를 뭐 2로 잡고 베타를 2.1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값이 이게 1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1을 간단하게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넌 네거티브인 건 맞는데 PDF 값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1 이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걸 한번 그려본다. 그 CDF를 자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그려본다고 치면은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increasing 하겠죠. 그래서 increasing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수식을 쓸 때 여기 뭐 그 이거를 붙여놨는데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등호를 붙이나 안 붙이나 뭐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전에 그림을 그려드린 그거고요.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고 뭐 이왕이면 여기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지금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의 PDF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지금 유니폼이라고 할 때 근데 레인지는 이제 알파부터 베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랜덤 베리어블이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궁금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A, B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것의 면적을 구해주면은 그렇죠? 면적 제가 이렇게 색칠한 거 요거를 구해주면은 그게 바로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density를 그 적분하면은 확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수식으로 적는다면은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인테그랄의 a, b에 지금 f of x의 dx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f of x는 지금 현재는 뭐냐면 유니폼일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바로 나오겠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b 마이너스 a, 이게 바로 그 랜덤 베리어블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중에서 특별히 그 파라미터가 0하고 1인 경우,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 때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랜덤 함수라든가 아니면 뭐 랜드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뭐 C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내냐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 간에. 그래서 그 뭐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5.4.2에 이거는 그러니까 2D 랜덤, 그러니까 2D 유니폼인데요. 뭐 2D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뭐 이런 말 쓰지는 않습니다만 컨셉상으로는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은 이제 랜덤 벡터라는 말을 쓰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요. 이것의 joint PDF가 이렇게 이제 디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range는 x는 이제 알파부터 뭐 베타까지, y는 뭐 감마부터 뭐 델타까지 있다. 이럴 때 C가 얼마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joint PDF도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랄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f의 x, y, dx, 뭐 dx, dy는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여기 c, 그 다음에 dy, dx가 되겠죠.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c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그 다음에 델타 마이너스 감마 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5.5 섹션에 노멀 랜덤 베리어블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노멀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가우시안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전자과 사람들은 노멀이라는 말보다는 가우시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가우시안이라는 말을 거의 다. 그래서 근데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말보다는 노멀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가우시안이라고 하던 노멀이라고 하던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균이고, 뮤가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시그마 스퀘어가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density 펑션을 써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니까 우리가 지금 continuous random variable 하나 배웠죠. 유명한 거 중에 유니폼 하나 배웠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노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평균하고 베리언스가 주어지면 PDF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징이 뭐냐면 A 플러스 BX, 이것도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노멀이 있을 때 노멀 랜덤 베리어블의 몇 배를 하고 거기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면은 그냥 평균은 이렇게 바뀌고, 베리언스는 아시다시피
쉬프트하고는 상관이 없죠. a만큼 쉬프트한 건데 그건 상관이 없고 b제곱 시그마 스퀘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x가 노멀일 때 a 플러스 bx처럼 어떻게 새롭게 만든 그러한 랜덤 베리어블도 노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x가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1일 때 우리가 이러한 노멀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하냐면 스탠다드 노멀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x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멀 덴시티 펑션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A번 그림은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평균이 뮤이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시그마일 때 그때의 그냥 일반적인 노멀 분포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Z는 지금 스탠다드 가우시안이고요. Z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이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1-p의 Z가 이렇게 작거나 같은 요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요게 뭐냐면은 CDF죠. 그죠?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인데 1-CDF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Tai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꼬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꼬리 그 그림으로 봤을 때 PDF로 봤을 때 이 오른쪽 꼬리 부분을 우리가 이제 Tail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꼬리 부분의 면적이죠. 근데 그 테일 디스트리뷰션의 그 값을 그 확률이죠, 확률. 그 확률 값을 알파를 주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z 알파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이 오른쪽 이 색칠한 부분이 면적이 지금 알파인 거예요. 이게 이제 확률이죠. 확률인데 그러니까 요 확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z가 어떤 z보다 클 확률. 그거가 알파가 되는 그 x축의 그 값. 그거를 우리가 z 알파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울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요런 노테이션을 계속 쓸 거다. 그래서 테일 디스트리뷰션 값이 알파가 되는 그 x 값. 그러니까 그 값을 우리가 z 알파라고 표시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hi 함수 노테이션을 쓰는데요. 이 phi 함수는 어떻게 정의됐냐면은 스탠다드 노멀의 CDF를 우리가 phi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CDF of standard normal.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1인 그러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우리가 phi 펑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MGF를 한번 구해볼 수 있는데요. MGF 형태는 일단 스탠다드 노멀에 대해서 구해본다고 치면은 expectation에 ETZ가 되고 마이너스 반대 이렇게 하고 ETX 2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거를 뭐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의 2분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특이한 게 그
일반적으로 MGF를 구하면 우리가 PDF가 주어졌을 때 여기 지금 PDF가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PDF가 주어졌을 때 MGF를 구하면은 뭐 그 함수 형태는 이게 굉장히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이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MGF로 나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e to the minus 2분의 x 제곱이 PDF인데 요게 PDF인데 MGF는 뭐 좀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다. 자, x가 일반적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일 때 그것의 그 MGF를 유도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좀 전에는 그 스탠다드 노멀에 대한 것만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노멀에 대해서 MGF를 유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Z가 지금 스탠다드 노멀이고 X는 일반적인 노멀일 때 이 X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뮤 플러스 시그마 Z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그 MGF를 구해 보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뮤 플러스 시그마 Z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노멀은 결국 스탠다드 노멀로부터 이제 적당한 스케일링, 그러니까 시그마만큼 스케일링하고 뮤만큼 오른쪽으로 쉬프트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 뮤를 보면은 얘는 랜덤한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랜덤 베리블이 없잖아요. t하고 뮤는 그냥 컨스탄트니까 밖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빼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랜덤인 거는 지금 Z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랜덤한 거는 Z밖에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유도를 했었죠. 그렇죠? 시그마가 1일 경우에 유도를 했지만 어차피 뭐 시그마를 이렇게 시그마 t로 이렇게 치환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MGF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의 썸이 어떤 분포를 갖는지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의 썸은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지금 xi는 이제 서로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이고, 근데 이제 IID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IID면 뭐 당연히 되는데, 그러니까 identically distributed가 아니더라도 independent 가우시안의 썸은 이제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MGF를 유도해 보면은 이제 MGF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각각들이 인디펜던트하죠. 각각이 인디펜던트하니까 언콜레이트드 하겠죠, 당연히. 그죠? 인디펜던트 하면 언콜레이트 있고, 언콜레이트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곱의 평균이 각각의 평균의 곱이랑 똑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product notation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우리가 MGF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의 형태가 뮤 i t 플러스 뭐 시그마 i 스퀘어 t 제곱 나누기 2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덕트를 하면은 거기에 그 익스포넌트들이 이제 더 셈이 되겠죠. 그래서 e to the mu1 플러스 쭉 해서 mun, 그래서 평균의 썸을 평균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variance는 이제 각각의 variance 썸을 갖는 그러한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MGF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가우시안이란 얘기고, 이게 가우시안의 MGF란 얘기고, 그때 요 T 앞에 붙어 있는 요것이 민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분의 T 스퀘어 고기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지금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베리언스냐면 지금 요거 맨 윗줄 y의 베리언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뭔 소리를 한 거냐면 지금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의 썸은 가우시안이다. 이거 증명을 한 거죠. 자, 5.6 섹션의 exponential random variabl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 중에 이제 uniform 배웠고요. 그다음에 normal 배웠고 지금은 또 아주 중요한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을 배우고 있고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의 파라미터는 람다입니다. 그래서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의 경우에 이것의 PDF는 이렇게 람다 e to the minus 람다 x가 되고요.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은 그냥 0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다음에 여기가 x고 지금 여기 f of x죠. 그래서 PDF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CDF는 뭐 적분하면 되죠. 적분해서 분은 0부터 x까지 람다 e to the minus 람다 y dy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은 1 minus exponential minus 람다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ail distribution, 그러니까 tail distribution이 이제 1 minus f of 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tail distribution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요거를 tail distribution of x 이건데 이거는 이게 e to the minus lambda x가 되겠죠. 자,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의 MGF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MGF의 definition 식이고요. 요게 지금 PDF죠. 그리고 PDF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아니라 0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면 람다 마이너스 t분의 람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으면은 이게 그 인피니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MGF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expectation 하고 variance를 구해 보면요, expectation 람다분의 1이 되고 variance는 람다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유도할 때는 뭐 민의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미분해 가지고 0을 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뭐 두 번 미분해서 뭐 0을 때리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exponential 그 random variable의 특징이 뭐냐면은 memoryless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memoryless. 그래서 무기억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기억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probability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할 때, 이 수식에 있는 성질을 만족할 때 우리가 memoryless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사실은 이런 variable이 그 exponential random variable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하게 생긴 그 geometric random variable이 discrete time 버전에서는 이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갖긴 하는데, continuous random variable 경우에는 이제 그 exponential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t를 우리가 뭐 3이라고 하고 s를 한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t가 3이고 s가 5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x가 지금 뭐 어떤 형광등의 수명이다. 그래서 형광등의 수명이 지금
exponential random variable x로 표현한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x가 3 이상이라는 얘기는 지금 형광등 수명이 그 3 이상일 때라고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3일 동안 쓴 거예요. 3일 그 1 단위로 합시다. 그러니까 3일 동안 형광등을 썼는데 데이로 하니까 너무 짧긴 한데 어쨌든 그 형광등 수명이 8일 이상일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형광등을 3일 썼는데 그것이 잔여 수명이 그러니까 남은 수명이 5일 이상일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썼을 때 잔여 수명이 5일 이상일 확률,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 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 수명이 5일 이상일 확률과 같다라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3시간 썼는데 그러면 이미 헌 거잖아요. 3시간 사용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잔여 수명과 내가 새 거를 형광등을 가져왔을 때의 잔여 수명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형광등이 맨날 새 거란 얘기죠. 결국은 새 거랑 헌 거랑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메모리리스, 즉 이 형광등을 사용했다라는 팩트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면은 이게 물건이 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메모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새 거랑 헌 거랑 다른 것처럼. 근데 이 형광등은 맨날 새 건 거예요. 그래서 새 형광등이랑 그 헌 형광등이랑 구별이 안 되죠. 그렇죠? 언제 구별이 안 되냐? 형광등의 수명이 exponential random variable로 모델링 될 때는 새 거랑 헌 거랑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 수식으로 표현된 이 수식이 성립할 때, 즉 이 수식이 성립하는데 뭐 그러니까 for all, 그렇죠? s하고 t가 뭐든 간에 성립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분포는 그 memoryless property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근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은 exponential random variable입니다. 자, 그래서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의 PDF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memoryless property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만큼 사용했다라고 쳐봐요. 여기서 뭐 s만큼 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잔여 수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s만큼 사용을 할 때. 근데 그 잔여 수명의 PDF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이미 s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그 잔여 수명의 PDF는 어쨌든 PDF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만족돼야 될 게. 잔여 수명의 PDF를 구하시오. 이미 뭐 형광등을 S 시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잔여 수명의 PDF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 그러면 잔여 수명의 PDF를 구하라고 하면 어찌됐건 PDF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PDF는 적분을 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적분을 했을 때 면적이 무조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PDF니까. 그러니까 PDF가 반드시 그 만족시켜야 되는 프로퍼티가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오던 간에 요게 항상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확률 밀도 함수죠. 자, 그러니까 지금 S 뭐 시간만큼 우리가 썼다. 그러면은 잔여 수명의 PDF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S를 이제 그 0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잔여 수명의 PDF가 S 시간 동안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형광등의 잔여 수명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처음 PDF랑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잔여 수명 PDF는 S 시간 동안 사용했으니까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뭐 파란색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잔여 수명의 PDF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면적이 1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스트업을 시켜줘야 돼요. 위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시켜서 면적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잔여 수명이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remaining 한 그 lifetime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lifetime이니까 잔여 수명이니까 당연히 S시간 살았으면은 그건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잔여 수명의 PDF가. 근데 원래 그 PDF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exponential distribution은 memoryless property를 갖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학부 때 memoryless라는 말은 이제 2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번이 이 익스포넨셜 분포를 배울 때 한 번 나오고, 일반적으로 메모리 리스는 이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메모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 얘기는 커런트 아웃풋이 커런트 인풋만의 함수죠. 왜냐하면 커런트 인풋이 옛날에 들어왔던 거를 세이브하고 또는 뭐 예전 아웃풋을 세이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플립플롭 같은 게 없어서 옛날 인풋들을 다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풋들만의 함수로 아웃풋이 나올 때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메모리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메모리가 없는 거죠.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 메모리리스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메모리리스 그 디스트리뷰션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학부 수준에서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분포가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를 갖는다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5.6.1에 익스포넨셜 분포가 n개가 있을 때 그것의 미니멈의 분포가 익스포넨셜 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분포는 가우시안처럼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익스포넨셜을 더한다고 해서 그게 익스포넨셜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우시안은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을 더하면은 이제 가우시안이 됐었는데, 익스포넨셜은 그런 성질은 없고 다른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n개의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것의 미니멈의 분포가 익스포넨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분포가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PDF가 같다, 그러니까 PDF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PDF가 익스포넨셜이다 이걸 증명해도 되고, 아니면 CDF로 증명해도 되고, 테일 디스트리뷰션으로 증명을 해도 되고, MGF로 증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넷 중에 하나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분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테일 디스트리뷰션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들어진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x1, x2, 그래서 xn까지의 그 미니멈을 취해도 그것도 어쨌든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그러니까 n개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최소값을 취했을 때 그것도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어쨌든 랜덤한 거예요. 펑션이니까. 자, 그것의 테일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미니멈이 x보다 클 확률이라는 거는 미니멈이 x보다 크려면은 전부 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전부 다 x보다 커야지 그것의 최소값도 당연히 x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이벤트, 각각의 이벤트는 어떻게 됩니까? 다 인디펜던트 하죠.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하니까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우리가 이거는 테일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했고요. 람다 1의 x 되고,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쭉쭉쭉 해가지고 람다 n의 x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형태 자체가 지금 이 테일 디스트리뷰션의 형태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쩌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증명한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익스포넨셜 그 인디펜던트 익스포넨셜의 미니멈을 취하는 그런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가 익스포넨셜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xample 하나 보겠습니다. Series system with n components인데요. 그러니까 n개의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R번째 컴포넌트의 lifetime, 그러니까 수명이 익스포넨셜 분포고, 각각의 이제 그 lifetime은 다 인디펜던트 할 때,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의 수명이 t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probability의 시스템의 이렇게 캐스케이드된 그 시스템의 lifetime이 t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구했죠. 왜냐하면 시스템의 라이프타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니멈에 x1, x2 해가지고 xn 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n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하나라도 고장 나면은 이 직렬로 된 시스템은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전체의 라이프타임은 사실은 각각의 컴포넌트의 라이프타임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어떤 분포를 갖느냐고 알고 있냐면은 이미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가 아니군요. 익스포넨셜의 파라미터가 시그마 람다 i죠. 그래서 이러한 익스포넨셜 분포가 된다라는 걸 증명을 했죠. 그래서 수명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요거 요 probability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시그마 람다 i 요거 곱하기 t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람다를 뭐라 그러냐면 rate이라고 얘기를 해요. rate.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분포가 있다, 뭐 지수 분포가 있다. 그때 람다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냥 rate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rate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준 겁니다. 자, 5.6.1에 포아송 프로세스 하기 전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아송 프로세스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 여러 개 모아놓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 뭐 x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벡터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x1, x2, x3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나이트하게 모아놓은 게 아니고 무한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x of t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한 개, 그다음에 랜덤 벡터는 랜덤 베리어블이 n 개, 그다음에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베리어블이 무한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한번 뭐 예를 들어서 그려본다면 x of t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랜덤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게 웨이브폼이 이거냐 아니면 뭐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아니면 뭐 이거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브폼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브폼이 하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뭐 초록색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이 무한개라고 했는데 그건 또 뭔 소리냐? 여기서 시간을 고정시켜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예를 들어서 자 이때 읽어볼게요. t 이꼴 뭐 t 제로. 이때 읽어보면은 이제 x의 어떤 t 제로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x t 제로라는 것은 이거냐, 뭐 이거냐 이 네 개의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x t 제로는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뭐 이렇게 읽어서 t 이꼴 뭐 t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xt1이라고 해서 밸류가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죠. 넷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t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고정시켜서 읽으면
랜덤 프로세스의 시간을 고정시켜서 읽으면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무한개 모여 있는 거고 타임은 그냥 타임 인덱스셋으로 그냥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무한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랜덤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포화송 프로세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타임 인덱스가 시간이 0 이상일 때만 보는 거예요.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벤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벤트는 그러니까 고객이 한 명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N of T라는 걸 우리가 포화송 프로세스 포화송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포화송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네 가지 가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0이라는 시간에는 아무도 도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n0, n0는 0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disjoint interval, 그러니까 disjoint interval에 발생하는 number of events들은 independent하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터벌을 잡았을 때 그 인터벌이 오버랩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고객이 몇 명 도착했느냐 하는 거는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events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랭스에만 디펜던트하다라는 거죠. 그 인터벌의 길이에만 디펜던트하고 그것의 로케이션,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우리가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송 랜덤 프로세스는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events per time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의 단위를 지금 뭐 시간으로 할지 뭐 초로 할지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간당 몇 개의 이벤트가 일어나느냐 그런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걸 람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화송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그 n of t가 이제 k일 확률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뭐예요? 포화송 분포죠, 그렇죠? 파라미터가 람다 t인 포화송 분포가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증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이거 n of t를 이렇게 이게 n of t를 그린 건 아니죠. 어쨌든 이벤트가 이렇게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이벤트가 이렇게 고객이 이렇게 오는 거죠. 고객이 이렇게 오는 건데 고객이 뭐 이렇게 오고 고객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길이가 요 t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tt 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어쨌든 길이가 어떤 t제로인 어떤 인터벌이 있다. 그러면 그때 도착한 고객 수는 어떻게 되느냐? 고객 수의 분포가 그 포화송이 된다라는 거죠. 포화송이 된다라는 거고, 그때의 파라미터는 람다 t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화송 프로세스의 또 하나의 성질은 뭐냐면 이 고객이 도착할 때 그 고객과 고객 사이의 거리가 있잖아요. 시간 차이.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짧은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inter arrival time. 그래서 뭐 도착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니까요. inter arrival time이라고 합니다. 근데 inter arrival time도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그래서 inter arrival time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exponential의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길이가 어떤 뭐 t제로인 인터벌이 있으면 그때 도착하는 고객 수를 보면은 그건 포화송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착하는 고객들 그 도착 시간의 차이의 분포는 exponential이 된다라는 거죠. 지수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inter arrival time이 그러니까 exponential이 되고, 이제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independent exponential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랑 뭐 이렇게 인터어라이벌 타임이 여러 개 생기잖아요. 여러 개 생기는데 그게 전부 그 인디펜던트한 익스포넨셜 분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익스포넨셜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는 평균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람다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람다의 어떤 단위가 있다면은 람다의 그 단위가 이게 뭐 고객 수 나누기 그 시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람다분의 1은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객 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람다분의 1은 그 결국은 단위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평균 그 고객들이 도착을 할 때 그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평균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와 람다인 포화송 프로세스가 있다. 근데 고객들이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 시간의 차이의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람다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5.6.2의 파레토 디스트리뷰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내려면은 먼저 이제 익스포넨셜 분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트가 람다인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알파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e to the x를 하면은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데, 그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파레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파라미터는 알파하고 람다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미니멈 파라미터, 그 다음에 람다를 인덱스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미니멈 파라미터의 의미는 이게 어차피 y는 항상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y는 알파의 e to the x로 돼 있는데, 어차피 2의 x승 2의 x승 이거는 어차피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x가 지금 0 이상이니까 e to the x는 1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y가 가장 작아봐야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미니멈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파레토 랜덤 베리어블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파레토 랜덤 베리어블의 테일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 한 거니까 이렇게 쭉 뭐 유도를 막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의 람다, y 마이너스 람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테일 디스트리뷰션 그거를 1에서 빼면은 그게 이제 CDF가 되니까 우리가 CDF를 유도할 수 있고요. 파레토 랜덤 베리어블의 CDF를 알 수 있고, CDF를 미분하면은 PDF가 되니까 우리가 density 펑션도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PDF를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케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DF가 이제 알파분의 람다에서 이렇게 디케이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디케이하는 레이트는 그러니까 빨리 디케이하지 않아요. 지금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그 폴리노미알로 디케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y의 슬로우이 지금 그러니까 디케이 할 때 y의 마이너스 람다 1 그걸로 디케이를 하니까 익스포넨셜로 디케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디케이 그 속도가 굉장히 늦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치 그 익스포넨셜 분포랑 비슷한 특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완벽하게 그 메모리리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이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명이 y0 이상일 때 이제 더 y 이상으로 수명이 될 확률 뭐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probability에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거야 뭐 일단은 우리가 y가 y0보다 커야지 의미가 있죠. 이런 가정 하에 이걸 뒤지면 p의 y의 y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대입을 하면은 알파 람다 y 마이너스 람다 알파 람다 y0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y0 람다 y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러니까 그 테일 디스트리뷰션인데 이제 수명이 y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그 똑같은 파레토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파라미터가 y0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이긴 하죠. 근데 알파 자리에 y0가 싹 이렇게 바꿔치기 돼서 들어간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 컨디션을 걸면은, 즉 수명이 뭐 y0 이상이다. 그럴 때의 어떤 분포를 보면은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이 되긴 되는데 그 파라미터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때 쓰냐면은 보통 뭐 사람들의 1년 수입을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람다, 그때 사용하는 이제 람다 밸류는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 인구 수입의 80%는 뭐 상위 20%의 그 수입과 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8대2의 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뭐 조직의 어떤 그 결과물의 한 80%는 뭐 상위 20%의 어떤 사람한테서 나오고, 나머지 80%의 인력은 이제 20%밖에 기여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얘기할 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모델링을 할 때 그게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가정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기보다 살펴보면은 이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으로 잘 모델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데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파레토 같은 경우는 뭐 file size of internet traffic, 예, 그때도 모델링을 많이 하고요. 아니면 뭐 time to complete a job, assign, 그냥 대충 합시다. assign 여기 n이 여기 또 들어갈 필요 없군요. assign to 뭐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이런 데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이런 모델링을 할 때 전부 그러니까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을 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것이고, 그냥 가우시안으로 했다가 그 가우시안이 잘 안 맞으면 파레토를 썼다가 뭐 익스포넨셜 썼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델링이 뭐 잘 맞아 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또 학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포를 바꿔서 분석을 하면은 그게 이제 논문 한 편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그 논문을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논문을 썼다 그러면은, 이게 분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파레토로 바꿔서 한번 논문 한 편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문이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분포를 이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항상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파레토 랜덤 베리어블 쓴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PDF를 살펴봤습니다만 PDF가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알파라는 게 있고 익스포넨셜에 비해서는 이제 디케이하는 그 레이트가 상당히 작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파일 사이즈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면은 그 파일 사이즈가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트래픽이 굉장히 사이즈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데 뭐 미니멈 사이즈는 알파라고 본다. 뭐 그렇게 모델링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분석 논문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고 뭐 슈퍼컴퓨터에 할당하는 그 일들이 뭐 굉장히 이제 일의 양이 많은 게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있고 뭐 시간이 뭐 별로 안 걸리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니멈으로 걸리는 건 알파라고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분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5.7 섹션에 감마 디스트리뷰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죠. 맨 처음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배웠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배웠고 그 다음에 파레토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지금 배울 거는 이제 감마 랜덤 베리어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하면은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고요. 알파하고 람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감마 랜덤 베리어블의 PDF는 다음과 같이 써집니다. 이게 PDF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분모에 여기 대문자 감마죠. 예. 감마 오브 알파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름이 감마 펑션이에요. 감마 펑션. 그래서 감마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PDF를 갔는데 이제 분모에 감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뭐 이거 뒤 제가 이렇게 뒤에 써놓은 거는 이 감마 펑션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를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감마 펑션은 지금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이게 그 정수일 때만 define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감마의 알파는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y y의 알파 마이너스 1의 dy 이렇게 정의된 함수입니다. 이게 감마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 수식 그 PDF 수식을 살펴보면은 이게 그 알파가 1일 때 알파가 1이면은 이게 수식이 뭘로 바뀌냐면은 그냥 람다 e to the minus 람다 x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요게 뭡니까? 요게 exponential PDF죠. 그래서 exponential random variable PDF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gamma random variable은 그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을 generalize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1일 때는 감마 분포는 지수 분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그 지수 그러니까 exponential distribution은 파라미터가 람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파하고 람다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알파가 1일 때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exponential distribution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논문이 있는데 보니까 익스포넨셜로 모델링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읽고 그러면 나는 좀 더 generalize 해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논문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논문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주 이론적인 논문이.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 되면은 이제 이미 남들이 다 해놨겠지만 어찌됐건 자, 이것은 그 감마 랜덤 베리어블에 PDF를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람다라는 파라미터는 전부 1이고요. 람다 파라미터는 전부 1이고 위의 그래프에서는 이제 알파를 변경해 가면서 한 거고 밑에 거는 이제 알파가 50일 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알파를 증가함에 따라서 가우시안에 접근하고요. 알파가 작을 때 우리가 알파가 1일 때 뭐였어요? 알파가 1일 때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알파가 1일 때 익스포넨셜이 된다고 했었죠. 보시면은 이제 익스포넨셜에서 알파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우시안하고 굉장히 접근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제가 드렸죠. 그래서 어떤 x가 감마 분포를 갖는데 알파가 1이다. 그러면은 그 x가 지수 분포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지금부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어떤 감마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근데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같은 그리고 인디펜던트한 감마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합의 분포가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e to the exponential t에 x1 플러스 x2겠죠. 이것의 mgf가 지금 x1, x2는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하면은 tx1하고 e to the tx2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얘랑은 인디펜던트한데 인디펜던트하면 언콜레이트 되어 있으니까 곱의 평균이 각각의 평균의 곱과 같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친구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요 친구를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하면은 람다 마이너스 t에 람다 해가지고 여기 알파 1 플러스 알파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1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감마 랜덤 베리어블과 알파 2 람다를 갖는 파라미터를 그렇게 갖는 감마 랜덤 베리어블의 합의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감마 랜덤 베리어블의 합의 분포는 이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그때 파라미터는 알파 1 플러스 알파 2가 되고 그 다음에 람다는 계속 람다 파라미터는 유지가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감마 랜덤 베리어블 두 개, 그러니까 람다를 같은 파라미터로 쓰는 그 감마 랜덤 베리어블의 합은 이제 인디펜던트 감마 랜덤 베리어블 합은 이제 감마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배터리 수명이 이게 이 건전지 수명이 이 배터리 수명이 이제 익스포넨셜 분포를 갖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터리를 이제 n개 산 거예요. n개 사가지고 이 배터리를 하나가 이제 다 되면 이제 또 다른 배터리를 바로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다 되면 또 다른 배터리를 바로 꼽고 해가지고 n개의 배터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탈 우리가 그 사용을 한 그 라이프 타임은 이제 감마 그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그 익스포넨셜 분포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감마 1, 람다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수명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여기 수명이 뭐 이렇게 짧고 여기 수명이 뭐 이렇게 길고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세 개만 합시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길이가 분포가 익스포넨셜 분포라고 치면요. 람다라는 이것도 이제 익스포넨셜이고 한데 이제 랜덤한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요 분포는 감마 분포랑 같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 버리면은 이게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마의 3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디펜던트 감마의 썸은 감마가 되니까 물론 이제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같을 때의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에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파생된 디스트리뷰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뭐 여러 개 배웠죠. 유니폼도 배웠고 뭐 파레토도 배웠고 감마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다 배웠는데 물론 이제 익스포넨셜은 감마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였죠. 근데 어찌 됐건 근데 지금 배우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카이스퀘어 분포인데요. 카이스퀘어 분포는 어떻게 파생이 된 거냐면 즉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n개를 더했는데 이제 제곱한 걸 더합니다. 주의하실 거는 z1을 그냥 더한 게 아니고 그냥 더하면은 뭐예요? 그냥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의 썸은 가우시안이니까 그러면 새로운 분포가 안 나오죠. 그냥 더하면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한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제곱을 해서 n개를 더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카이가 제가 뭐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카이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카이예요. 카이. 이게 카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은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수학 학원 이름이 아마 카이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카이라고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카이 스퀘어 그래서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with n degrees of freedom.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테이션은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쓰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x는 카이 스퀘어 분포를 갖고 그 다음에 그때 degree of freedom이 n이다. 근데 여기서 degree of freedom이 지금 무슨 파라미터예요? 몇 개를 더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가우시안을 제곱해서 더한 건데 몇 개를 더했냐 라고 할 때 그 몇 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이 있는데 n을 우리가 카이 스퀘어 그 디스트리뷰션의 degree of freedom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자, 이제 independent chi-square random variable의 sum이 어떤 분포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x1이 지금 chi-square 분포인데 n degrees of freedom, 그다음에 x2가 chi-square 분포인데 이제 m degree of freedom일 때 두 개가 independent 할 때 이제 두 개의 합은 chi-square 분포가 되고 n 플러스 m이 파라미터가 된다. 근데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z1 스퀘어 더하기 쭉 해서 zn 스퀘어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m개를 더한 건데 제가 또 z1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왼쪽에 써먹어서 뭐를 쓸지 모르니까 그냥 안 쓸게요. 근데 어쨌든 뭐 제곱의 썸을 n개 한 거랑 제곱의 썸을 m개 한 거랑 썸을 하면은 m 플러스 m 썸이 되는 거잖아요. m 플러스 m개를 썸 한 개 되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5.8.1.1 subsection에 relation between chi-square and gamma random variable 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chi-square random variable이고요. 그다음에 n degree of freedom을 가졌을 때 그때 먼저 그것에 이제 MGF를 한번 구해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그 MGF of gamma 이거는 가마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파라미터가 알파하고 람다일 때 우리가 이거를 유도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에 뭐 1 마이너스 t 람다 알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래서 카이 스퀘어 분포하고 n degree of freedom 요것하고 뭐하고 같냐면은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가 2분의 n 2분의 1이 되는 감마 디스트리뷰션하고 같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하고 감마하고 어느 정도 이제 오버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감마의 1의 람다, 그렇죠? 요거랑 익스포넨셜 람다하고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하나의 그 일반화된 형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수식에서 보면 우리가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chi 스퀘어 분포에다가 degree of freedom을 2로 잡아버리면은 이게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1,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람다가 2분의 1인 어떤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 제곱의 썸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그 익스포넨셜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을 막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시뮬레이션 툴이나 이런 데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도 만들어 주지만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은 그거 두 개를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제곱해서 합치면은 그게 뭐가 돼요? 네, 그게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이 스퀘어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2로 잡으면은 이게 익스포넨셜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카이 스퀘어는 어차피 그 가우시안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가우시안 두 개의 제곱의 썸이니까 그렇게 해서 카이 스퀘어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인 걸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카이 스퀘어 덴시티 펑션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 그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8일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8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린 게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고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8인 거, 그것의 PDF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 상으로 얘네들이 그 테일 디스트리뷰션 그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테일 디스트리뷰션의 그 어떤 뭐 로어 바운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리밋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했었죠. 우리가 뭐 어떤 z의 알파 이거는 요게 이제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디파인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할 때 이 에어리가 테일 디스트리뷰션의 그 확률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지금 probability의 x가 어떤 뭐 k라고 할까요? 이게 알파가 되는, 근데 요 k를 지금 뭐라고 쓸 거냐면은 얘네들이 노테이션 상으로 카이 스퀘어의 알파 스퀘어 n이 아니고 여긴 지금 8이죠. 8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노테이션 상으로. 자, 이거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있죠.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n을 바꿔가면서 density 펑션을 그려 놓은 거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n이 2일 때는 익스포넨셜이 된다 그랬죠. 그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 그래서 5.8.2 섹션에 t 디스트리뷰션 보겠습니다. t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tn, 캐피탈 tn이라고 쓰고 이 t 분포로 만들어지는 t 분포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을 보통 이제 캐피탈 tn이라고 쓰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z는 그러니까 z는 당연히 우리가 z를 항상 뭐 됐어요? 우리가 스탠다드 가우시안 얘기할 때 쓰죠. 그래서 스탠다드 가우시안 나누기 어떤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의 루트 씌운 거. 근데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n개,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n개죠. 그러니까 가우시안을 n개, 스탠다드 가우시안을
n개, 그러니까 independent standard Gaussian을 n개 제곱해서 더하고 그것을 다시 n으로 나눈 거기다가 루트로 씌운 거 이제 그걸로 이제 나눴을 때 나오는 분포를 우리가 이제 t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복잡하네요. 그래서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가우시안 제곱에 근데 인디펜던트한 걸 계속 더하면은 이게 거의 콘스탄트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당연히 1로 가버립니다. 이게 1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tn이 뭘로 접근하냐면 0로 접근해 버리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t distribution with n degrees of freedom 일 때 degree of freedom이 무한대로 가면은 t 분포는 가우시안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t 분포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의 density 펑션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PDF를 보면은 이제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우시안에 접근하는 거를 글쎄요.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우시안처럼 보여서 어쨌든 간에 n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가우시안에 접근한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t distribution의 density하고 standard normal density가 이제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다른 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좀 더 t density의 경우에는 이제 꼬리 부분이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tail distribution 파트가 좀 더 크구나. 그래서 좀 더 이제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에 비해서 t 분포가 좀 더 퍼져 있다. 물론 degree of freedom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탠다드 노멀에 접근한다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 노테이션은 계속 제가 알아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어떤 probability에 어떤 tn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이게 k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 때 근데 이런 k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쓰지 않고 이 k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t distribution이잖아요. 지금 캐피탈 tn이 t distribution이니까 이거를 알파, n이라고 계속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러한 면적을 주는 이 면적을 주는 그러니까 테일 디스트리뷰션 값이 테일 디스트리뷰션 값이 알파가 될 때 그때 요 바운더리 그거를 t sub alpha, n 이렇게 놓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테일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1-알파 근데 알파는 뭐가 되든지 상관은 없죠. 근데 알파가 일단 0.5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알파 0.1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면적이 예를 들면 이 면적이 0.1이다. 그렇죠? 면적이 0.1이라고 치면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에 0.1 n이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면적이 0.1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뭐예요? 이 초록색으로 제가 칠한 거, 이 초록색으로 칠한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0.9겠죠, 그죠? 이 초록색으로 이게 다 칠한 거, 이게 이제 0.9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t에 0.9, n 하고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노테이션을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게 우리가 신뢰 구간 뭐 이런 걸 할 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